그래서 어제 우리가 좀 되게 재미없는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좀, 아, 왜 자꾸 이렇게 아는 거를 계속 이 사람이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내가 그거를 몰라서 못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투자 방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지만 이제 옵션을,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꽤 오랫동안 도전을 해보셨을 때, 만약에 지금 이런 장, 지금 역대 최고의 불장이잖아요. 미국 역사상 거의 역대 최고의 불장인데 이런 장에서 수익이 안 나고 있다. 혹시라도 하신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쉐어하고 싶은 부분은 자,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지금 방식들이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어, 그것 그런 방식의 반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아마존 주식을 아마존이 제일 만만하죠 우리가 아마존 주식 모든 사람 다 알고 있고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 기초 자산을 가지고 아마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옵션 매도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실제로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보면서 여러분도 만약에 TD 어메리트레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뭐 전략을 짜보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플랫폼을 쓰시더라도 뭐 각 트레이딩 플랫폼마다 뭐 각자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트레이딩을 스트럭처하는 방식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 비슷한 이런 전략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보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몇 가지 또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트레이딩 플랫폼은 저는 TD Ameritrade의 Thinkorswim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여기서 TD 안 쓰시는 분들은 요거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보세요. TD, TOS 그리고 TOS 예, Thinkorswim이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웹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데스크탑 버전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 웹 버전은 사실 조금 더 보기에는 좀 되게 팬시하고 편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모바일 버전은 사실 또 제가 그냥 뭐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던가 그럴 때만 사용하는 편이고요. 모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다시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와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차트를 많이 보게 되죠. 아마존의 차트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자, 옵션 트레이딩 할 때 주로 어떻게 이제 투자 결정을 만드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펀더멘털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초장기 옵션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단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단타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earnings 때 이제 옵션을 좀 약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뭐 콜옵션을 매수한다든지 뭐 풋옵션을 매도한다든지 약간 이런 방식들의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전략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D를 쓰시는 분들은 자, 여기 스터디스 오셔가지고요. 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차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옵션에서 이제 전략을 쌀 때 가끔 보는 차트예요.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좀 뭔가가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이거를 한번 데일리 차트로 가볼게요. 자,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옵션의 만기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만기일이 19일 날 만기죠. 내일 모레인데 자, 내일 모레까지 아마존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거를 옵션 프라이싱에서 그 IB를 끄집어내 가지고 유추한 거예요. 자, 이게 제가 가끔 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옵션 전략에 있어서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또 기능을 보시려면 애널라이즈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probability analysis 으로 가주세요. 비슷한 기능이 있죠. 지금 여기가 현재 포인트고요. 지금 얼마죠? 주가가 한 3,541불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여기 11월 19일 만기 때, 자, 여기 보시면 probability range라고 하죠. 우리가 통계 배워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one standard deviation, 자, 제1표준 편차가 약 한 68.5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인 약간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그래서 자, 11월 1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약 아마존의 주가가 3,622불과 3,47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약 68.27%의 확률로. 야, 그런 이제 이런 프라이스 레인지에 대한 이런 지금 시장에서 옵션 시장에서 옵션의 가치들이 어떻게 이 주식의 변화를 임플라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툴이 바로 이 probability analysis라는 툴이에요. 통계적 접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제2 표준 편차 two standard deviation으로 가시면은 약 한 얼마였죠? 95.45%. 자, 이 주가가 요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약 한 95.4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서 유추된 거냐 하면 이 옵션, 현재 옵션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프리미엄에서 IB를 끄집어내주겠죠. 역산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유추가 된 프라이스 레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결정을 만들 때 좀 약간 객관적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좀 더 크게 보인다. 그죠? 좀 크게 보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이고, 지금 앞으로 이틀 사이 때 요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옵션 프라이싱에서 유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옵션 매도 전략을 할 때, 자, 변동성이 작아지는 게 좋을까요? 커지는 게 좋을까요? 변동성이 작아지는 게 좋을까요? 커지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어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하셨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는 변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프리미엄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동성 증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방식에 도움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좀 약간 그 반대의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하락을 하면 할수록 좋은 그런 전략들을 보여드릴 텐데,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항상 우리가 딜레마가 있는 게 뭐죠? 주가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죠. 항상 사람의 심리 상태가. 예,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예, 뭔가 주식을 볼 때 항상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항상 educated guess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뭔가 우리가 예상을 항상 해야 되죠. 주가라는 거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예상에 대한 그런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옵션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시장에서 나보다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투자 방식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배워가지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효과적인 투자 방식을 사용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에듀케이티드 게스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흘러나왔냐? 주식을 항상 볼 때는 우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항상 궁금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제가 한 가지 가정을 만들어 볼게요. 올라갈 것도 같고 내려갈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어. 근데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주식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이 옵션 전략을 통해서 주가가 어떤 한 레인지 안에 있으면 만기 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오늘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요. 자, 이 전략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건 아니고요. 항상 전략이라는 거는 상황적인 부분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마존 주식을 지금 보셨을 때 굉장히 뭔가 애매모호하다. 자, 지금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하죠. 약간 차트가 되게 이쁘진 않죠. 약간 솔직히 보면. 그죠? 저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확신을 갖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데 제가 그냥 얼핏 봤을 때 차트가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클리어한 디렉션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같은 가정을 만들어 본다면 내가 주식이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또 어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주로 선택을 하는 투자 방식. 만약에 약간 좀 뭔가 애매모호하다 했을 때. 자, 일단 콜옵션을 보통 사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콜옵션을 매수를 하십니다. 그럼 일단 위로 베팅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애매모호해. 그러면은 아래로도 베팅하기 위해서 동시에 풋옵션을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양매수라고 하죠. 양매수. 콜옵션을 사면서 동시에 풋옵션도 사는 전략을 양매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straddle이라고 그래요. straddle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콜옵션을 사고 풋옵션을 사는데 행사가를 틀리게 할 경우에는 strangle이라고 합니다. strangle이라고 그래요. 둘 다 이제 양매수를 뜻하는데 자 그럼 양매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양매수라는 거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두 번 내야 되죠. 콜옵션을 살 때도 프리미엄을 내야 되고 풋옵션을 살 때도 프리미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전략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전략은 그 반대의 쪽에 있는 관점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 옵션 매도 전략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제 이 profit and loss structure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이 주가를 어떤 레인지에 가두기 위해서는 자, 콜옵션 하나 매도 그리고 풋옵션 하나 매도로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도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약간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웹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옵션 강의로 가셔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와 보면은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옵션 전략의 방향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콜옵션 매도 여기 이제 보셔가지고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뭐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건 bearish 전략이에요. 자, bearish 중에서도 약간 두 개가 약간 그 뉘앙스가 틀린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여러 가지 뭐 모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해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려면 맨 처음에 약간 쉽게 접하시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콜옵션 매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bearish라는 뜻은 약세를 예상을 할 때 하는 전략이죠. 그죠? 자, 우리 콜옵션 매수하실 때는 뭐죠? 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bullish 할 때 콜옵션 매수를 하시죠. 그죠? 풋옵션 매수를 하실 때는요. 여기로 와주시면 풋옵션 그죠? 풋옵션 매수 하면 bearish. 자, 풋옵션은 마이너스를 생각해 주시고요. 마이너스를 생각해 주시고 매수 곱하기 플러스 해주시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bearish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풋옵션 매도의 경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bullish 약간 좀 어느 정도 강세장을 예상할 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bullish이지만 이게 훨씬 더 bullish겠죠, 이거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모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요거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콜옵션 매도 여기 부분하고 풋옵션 매도 여기 부분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전략을 만들 겁니다. 합성 전략이죠. 합성 전략이란
여러 가지 옵션 계약들을 합쳐가지고 나한테 맞는 전략을 약간 우리가 어디 저기 약국에 가면 이제 약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섞어가지고 이제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아마존 여기 주식을 보고 있고요, 현재. TD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트레이드로 와주세요. 트레이드로 오셔가지고 일단 좀 복잡하니까 좀 줄여놓을게요. 줄여놓고 자, 어제 제가 설명드리려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뭐냐면 자, 옵션 매도 전략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라자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자, 변동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옵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누군가한테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옵션은. 그죠? 매도는. 누군가한테 팔았는데 변동성이 떨어진다. 점점 떨어진다. 했을 때는 내가 이미 팔은 그 옵션의 가치가 뚝 이제 점점 녹고 있는 거겠죠. 그죠? 시간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떨어질 때 좋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한테 좋겠죠. 그죠? 매도 전략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콜옵션 매수 전략. 자,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시간이 막 흘러. 어떤 일이 발생하죠? 프리미엄이 막 녹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자, 콜옵션을 내가 샀는데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막 흘러. 만기가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만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속도가 어떻죠? 프리미엄이 녹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그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매도 전략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이득이다, 손해다? 이득이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콜옵션을 사신다는 거는 어, 몇 가지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로또를 사는 거에 비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험을 드는 거에 비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고 자,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컨트랙트를 살 때 텀이 똑같죠. 우리 프리미엄을 내죠. 프리미엄을 내고 그쪽에서 인슈런스를 해주고 인슈런스 계약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보험을 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 프리미엄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보험을 샀는데 사고가 안 났어. 안 나면 좋죠, 당연히. 안 나면 좋은데 사고가 안 났어. 그러면 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미 낸 프리미엄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은 제가 뮤트 잠깐 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도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점, 또 다른 뜻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보험 회사의 입장으로서 시장을 상대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옵션 창을 열어보면은 가장 고민되는 게 뭐죠? 첫 번째로 가장 고민되는 거. 가장 고민되잖아요. 여기 벌써 만기일이 많이 있잖아요. 만기일 설정이 되게 고민이 되죠. 첫 번째로. 안 그러시나요? 그냥 만기일 막 고르세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옵션의 이제 성공 결과는 만기일 설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기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기일 선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옵션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주로 만기일이 약 한 30일에서 60일 정도 남은 그런 만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컨디션이 있습니다. 컨디션. 제가 옵션 매도 전략을 할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차트로 와주셔서 자, 앞으로 60일 안에 earnings가 있는지. earnings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변수를 내 트레이딩 안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earnings 자체를 내 트레이딩에 incorporate 시키고 싶으시다면 earnings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뭐 earnings 플레이를 할 때는 earnings가 있어도 되죠. 그렇지만 earnings 플레이를 하기 싫을 경우에는 earnings가 없는 주식들을 보통 고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앞으로 60일 안에 earnings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일단 보고요.
물론 저도 이런 매도 전략으로 어닝스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트레이드 창으로 오셔가지고, 그럼 여기 보시면은 괄호 쳐 있죠? 괄호 쳐 있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자, 2 써 있고, 9 써 있고, 16, 23, 30 올라가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DTE라고 합니다. DTE. Day till expir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만기 때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편리한 이제 숫자죠. 여기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에서 60일 정도를 제가 본다고 하는데 주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여기서 왜 그럴까요? 30일에서 60일을 보는 이유. 자,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매수를 하실 때 프리미엄 최대한 적게 내고 싶으시죠? 그죠? 최대한 싸게 사고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매도 전략을 할 때는 프리미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프리미엄을 팔았을 때 시간 가치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서 떨어지는 그 피리어드를 선택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시간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 시점이 약 한 60일 정도 되고요. 과거의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약 한 30일 전부터는 굉장히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여기서 장단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60일짜리를 고르면 프리미엄을 좀 더 많이 받겠죠. 대신에 좀 변수가 좀 더 한 달 정도 더 생기고요. 그죠? 30일짜리를 골랐을 때는 이제 시간 가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행사가를 만기를 고르는 거지만 프리미엄을 좀 훨씬 덜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은 잘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약 한 65일 정도짜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65일짜리 엑스플로레이션 데이트를 열었습니다. 자, 아마존 주식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아마존의 현재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TD를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스트라이크 다 보기 싫으시죠? 스트라이크 몇 개 있을까요? 그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스트라이크 너무 많죠? 저는 약간 이거를 좀 줄여놓는 걸 좋아합니다. 자, 14. 자, 여기 딱 보시고 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전략 중에서 주가를 어딘가에 가둬놓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둬놓고 싶다. 자, 가둬놓고 싶은데 뭐에 근거를 해서 약간 통계적 어프로치에 근거를 해서 다시 Analyze 탭으로 가셔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만기를 언제 거 골랐죠? 잘못 골랐다. 이거는 맞네. January 22nd, 21st, 22nd. 22nd이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연도가 헷갈려. 지금 오늘 2021년, 내년이 이제 22년도죠. 자, 22년도 1월 21일. 또 10분밖에 안 남았네. 빨리 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January, 자, 여기가 노벰버고, January 20, 여기네요. 그럼 여기서 약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안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움직일 확률이 약 한 68.27% 정도 되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3,968불 그리고 여기서는 3,139불 한 요 사이로 볼 수 있네요. 3968, 3139 3968, 3139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아이언 컨도라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도라고 그랬으니까 뭘로 와야 될까요? 그래서 셀로 와야 되겠죠? 셀로 오셔가지고 요거를 직접 하나하나 다 트레이딩을 넣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TD는 이제 좋은 점이 전략을 한꺼번에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셀로 오셔가지고 아이언 컨도 오십니다. 요거를 애널라이즈 창에 딱 넣어보시면은 약간 요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원하는 주가를 가둬놓고 싶은 원하는 그 레인지 자체를 어디라고 했죠? 계속 헷갈리는데 3,000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3,150, 3,960, 3,150, 3,960.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자, 다시 리스크 프로파일로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자, 요거 어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은 우리의 수익 구간,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아래쪽은 우리의 만기 손실 구간. 그래서 우리가 만기 수익선을 보면 요 파란 선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은 어디에 주가가 갇혀 있죠? 3,500에서 3,640 사이. 좀 여기 안에서만 움직일 확률은 좀 약간 확률이 적겠죠. 그죠? 굉장히 좁은 구간이잖아요. 요걸 더 넓힐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확률상으로 보면은 약 한 반 정도 확률이 돼요. 만기 때 이 주가가 요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은 약 한 50%, 54% 정도의 확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넓힐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 위쪽으로는 3,960불, 3,960불. 그럼 대략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3,970불, 1,960불. 자, 일단 이쪽은 벌려졌고, 그리고 아래쪽은 3,150, 3,160에서 3,150. 자, 주가가 갇혀 있죠. not traded. 여기 not traded이라는 거는 여기 행사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좀 좋은 예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비슷한 상황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를 4,000하고 3,950을 만들자. 1,950 됐다. 눌러주시면은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은 우리의 수익 구간,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손실 구간. 자, 그럼 우리가 매도 전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매도 전략을 하는 거죠? 자, 보험사의 입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엣지가 뭘까요? 엣지가. 우리가 원하는 그들이 이제 우리한테 인슈런스를 해주는 이제 생명이라든지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죠. 그 이벤트 자체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 그들이 우리한테 인슈런스를 팜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자체에 이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률 자체.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사람이 죽는다든지 할 경우에 페이아웃이 큰 게 나가죠. 그죠?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제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 매수 전략 같은 경우는 확률은 적지만 페이아웃이 크고 반대인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확률이 엄청나게 크고 페이아웃이 좀 작고 자 여기 보시면은 페이아웃이 좀 더 작죠. 대신에 확률이 어떤가요? 지금 주가가 자 3,500불에 있어요. 3,500불에 있는데 아마존 주가가 약 한 두 달 사이에 3,150까지 떨어질 것이다. 또는 3,960불까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확률이 이 안에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큰 확률을 가져가게 되고요. 요런 전략을 하셨을 때는 지금 당장 파실 수가 있는데 요걸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모의고를 해보시고 하시되 일단 이그젬플로만 좀 받아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주가가 이 사이에서 만기가 된다 했을 때는 수익이 얼마? 요 밑에 봐주세요. 밑에. 수익이 1,185불. 1,185불 한 계약당. 여기 보시면은 각 옵션들 한 계약당 사는 거죠. 사고 파는 거죠. 그죠? 한 계약당 약 한 1,182불. 만약에 이 레인지를 벗어났다 했을 때는 한 3,800불 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벗어나기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이 있겠죠.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우상향을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조금 찔끔 내렸다가 올라갔다 찔끔 내려갔다.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반복을 해서 이 레인지를 벗어나야만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거는 이제 만기 때의 상황이고 이 파란색은 만기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왜 우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왜 중요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현재 주가고요. 이 빨간 선이 지금 현재의 수익선입니다. 현재의 수익선. 현재의 수익선이 자, 그럼 변동성을 제가 한번 모의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변동성이 지금 현재 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한 30% 올랐다? 왜 안 바뀌어? 잠시만요. 왜 이래 이거? 변동성이 막 오른다 이렇게 눌러야겠다. 변동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현재 수익선이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도 전략을 할 때는 변동성이 내려오는 것이 좋다. 그죠? 반대 상황을 제가 연출을 한 거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내려갈 경우 좀 계속 움직입니다. 내려갈 경우 수익성 올라가는 거 보시죠. 제가 채팅창에서 가끔 이 용어를 썼는데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공중부양. 제가 만든 용어예요. 수익선이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변동성이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단기적 수익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매도 전략을 했을 때는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하루하루 지나면 좋은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보험을 팔았는데 시간이 막 자꾸 흘러. 그러면은 우리한테 좋은 거죠.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흘러서 만기를 향해 간다. 그때 우리 수익성이 점점 올라가서 만기 때 여기 합쳐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대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